이민준 회장의 서재는 늦은 밤에도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고급 가구들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중앙에 놓인 최신형 컴퓨터는 퓨처테크의 젊은 CEO 이민준의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방금 막 중요한 온라인 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사생활과 회사 기밀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인물이었다. 과거 그는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회사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어떤 작은 보안 허점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개인 컴퓨터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밤 11시, 민준은 침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닥타닥, 틱틱. 그것은 컴퓨터 키보드 소리였다. 그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잠근 서재 문 뒤에서 누가 감히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는 분노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다시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준은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서재 한가운데 그의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새로운 가정부 김서연이었다. 서연은 낡은 유니폼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다. 김서연 씨,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배신감과 경멸로 불타올랐다. 감히 내 컴퓨터를, 그것도 이런 밤늦게 몰래 사용하다니. 그는 서연이 자신의 정보를 훔치거나 혹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녀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민준은 서연의 행동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그가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메일이나 소셜미디어 화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듯한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었다. 민준은 전문적인 IT 기업의 CEO였기에 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완벽한 보안 프로그램 코드였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행동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 경악했다. 저런 복잡한 코드를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작성하다니. 그는 서연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을 향한 분노를 억누르며 나지막이 물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이걸 쓴 겁니까? 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민준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은 회장님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퓨처테크의 핵심 기밀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회장님의 시스템에 침투한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고, 그것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부를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진실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서연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이민준 회장은 김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니. 그것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는 서연을 향한 분노를 억누르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살펴보았다. 화면에는 그녀가 작성한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다. 그것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완벽한 보안 프로그램 코드였다. 민주는 전문적인 IT 기업의 CEO였기에 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코드를 당신이 썼다고요.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의심과 함께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경외심으로 빛났다. 서연은 민준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는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해커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에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블랙홀은 퓨처테크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의 중요 정보를 유출시키고 그를 파멸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악명 높은 해커 조직이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데 서연이 그 블랙홀의 해커였다니. 민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블랙홀의 해커였다고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당신이 내 회사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해커였단 말이지. 민준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정보를 훔치거나 혹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민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블랙홀의 해커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시스템을 해킹한 범인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블랙홀의 공격으로부터 회장님의 시스템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시스템에 침투한 악성 코드는 블랙홀의 잔당들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파멸시키고 퓨처테크를 차지하려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억누르고 서연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는 블랙홀이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고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나를 찾아온 겁니까? 왜 가정부로 위장해서 내 옆에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는 서연에게 추궁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희미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저는 과거 블랙홀에 강제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을 위협했고 저의 능력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랙홀의 잔당들이 회장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가정부였고 회장님께 이 모든 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저를 믿지 않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서연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부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김서연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퓨처테크의 보안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김서연 씨, 당신의 능력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퓨처테크의 보안팀장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블랙홀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제안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민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사는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퓨처테크의 보안팀장이자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한편 블랙홀의 잔당들은 민준의 시스템에 심어놓았던 악성 코드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민준과 퓨처테크를 파멸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과거 블랙홀과 연관되어 있던 넥서스 그룹의 회장 최진우에게 연락했다. 최진우는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고 퓨처테크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었다. 김서연은 이민준 회장의 신뢰에 감격했다. 블랙홀의 해커라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가정부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민준의 믿음은 새로운 삶의 기회였다. 그녀는 이제 퓨처테크의 보안팀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발휘하고 블랙홀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준은 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연은 퓨처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보안 허점들을 발견했다. 블랙홀의 잔당들은 이미 퓨처테크의 핵심 시스템 곳곳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았고 언제든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밤낮 없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하며 악성 코드를 제거했다. 그녀의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은 퓨처테크의 모든 보안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세상에,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코드를 혼자서 다 작성할 수 있지? 김 팀장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이미 망했을 거야.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인재를 찾아냈군. 직원들은 서연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편 블랙홀의 잔당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들은 서연의 능력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과거 블랙홀과 연관되어 있던 넥서스 그룹의 회장 최진우에게 연락했다. 최진우는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고 퓨처테크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었다. 최진우는 서연의 정체와 능력에 대해 보고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블랙홀에서 사라졌던 전설적인 해커 블랙홀이 김서연이었다니. 최진우는 과거 서연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하여 퓨처테크를 파멸시키고 민준을 제거하려 했다. 최진우는 민준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민준이 과거 블랙홀의 해킹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민준은 그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잃고 폐쇄적으로 변했다. 최진우는 민준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그를 흔들려 했다. 서연은 최진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퓨처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진우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와 블랙홀에 얽힌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최진우에게 협박당해 블랙홀에 강제로 합류했으며 그의 지시를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민준이 사랑했던 여인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사과했다. 민준은 서연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가 죽은 사고가 최진우의 음모와 서연의 과거와 얽혀 있었다니. 민준은 서연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최진우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에게 복수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서연과 함께 최진우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진우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부탁을 받고 최진우의 과거 행적과 넥서스 그룹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우가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연은 민준의 과거를 치유하고 그에게 잃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민준을 도왔고 민준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민준과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퓨처테크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어 회사를 마비시키려 했고 민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최진우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진우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최진우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미래,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김서연은 이민준 회장의 곁에서 퓨처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진우와 블랙홀 잔당들의 움직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의 탁월한 프로그래밍 능력은 퓨처테크의 모든 직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진우는 서연의 정체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자 그녀를 이용하여 이민준 회장을 제거하고 퓨처테크를 차지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블랙홀의 잔당들을 규합하고 자신의 비서실장 김태식을 통해 퓨처테크의 주요 시스템에 침투할 방법을 모색했다. 김태식은 최진우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이었다. 김서연이 블랙홀의 해커였다니. 놀랍군. 하지만 그녀는 이제 우리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민준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최진우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 비극과 관련된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협박할 생각이었다. 최진우는 민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과거 블랙홀의 해킹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그를 흔들려 했다. 최진우는 언론에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퓨처테크의 주가를 조작하여 민준을 몰아내려 했다. 또한 그는 민준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퓨처테크의 회장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최진우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녀는 밤낮 없이 퓨처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진우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와 블랙홀에 얽힌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최진우에게 협박당해 블랙홀에 강제로 합류했으며 그의 지시를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민준이 사랑했던 여인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사과했다. 민준은 서연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가 죽은 사고가 최진우의 음모와 서연의 과거와 얽혀 있었다니. 민준은 서연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최진우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에게 복수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서연과 함께 최진우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진우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부탁을 받고 최진우의 과거 행적과 넥서스 그룹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우가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연은 민준의 과거를 치유하고 그에게 잃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민준을 도왔고 민준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민준과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퓨처테크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어 회사를 마비시키려 했고 민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최진우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진우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최진우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미래,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김서연은 이민준 회장과 함께 최진우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최진우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민준은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우와 그의 비서실장 김태식의 숨겨진 감정과 거짓말을 간파하며 민준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최진우는 민준과 서연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최진우는 민준과 서연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즉 퓨처테크의 핵심 기술과 그들의 명예를 파괴하려 했다. 김서연 내놈은 블랙홀의 해커 주제에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놈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민준 내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진우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최측근인 김태식에게 민준과 서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태식은 최진우의 지시를 받고 퓨처테크의 핵심 서버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다. 악성 코드는 퓨처테크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김태식은 언론의 민준과 서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블랙홀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했다. 서연은 김태식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퓨처테크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감지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악성 코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김태식 부사장이 퓨처테크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는 파멸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회장님을 블랙홀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최진우와 김태식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퓨처테크를 지키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입니다. 민준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민준과 서연은 퓨처테크의 핵심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서연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김태식에게 포착되었다. 김태식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김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민준과 서연에게 총을 겨눴다. 민준은 서연을 보호하며 김태식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서연의 동료이자 친구인 퓨처테크의 보안 전문가 박지훈이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서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서연아, 내가 도울게. 박지훈은 김태식의 사병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서연이 악성 코드를 제거할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박지훈은 사병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병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김태식은 박지훈의 저항에 분노하며 그에게 총을 겨눴다. 이놈 감히 날 막아 죽어라.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박지훈의 가슴을 관통했다. 지훈 씨, 서연은 절규했다. 박지훈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작성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서연아, 진실을 꼭 밝혀야 해요. 박지훈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박지훈의 희생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준혁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김태식과 최진우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함께 복수를 맹세했다. 서연은 박지훈의 죽음에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했다. 그녀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김태식의 모든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김태식과 최진우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태식은 서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이 알 수 없는 코드들로 뒤덮였고 그의 통신 장비는 먹통이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김태식은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진우와 김태식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김태식과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태식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민준은 서연을 꽉 안아주었다. 서연은 박지훈의 희생에 흐느꼈지만 민준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지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서연은 박지훈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준혁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경찰 특수부대는 김태식 부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민준 회장은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이준호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식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태식 부사장의 추악한 범죄와 퓨처테크,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퓨처테크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최진우와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이준호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김태식 부사장의 잔혹함과 최진우 회장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이준호 회장의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최진우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준호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진우 회장과 김태식 부사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준호 회장과 서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준호 김서연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준호 회장과 서연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진우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준호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박지훈의 죽음이 퓨처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연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코드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서연의 능력이 어떻게 퓨처테크를 위험에서 구하고 최진우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진우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과 서연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과 서연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준호 회장은 최진우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서연은 이준호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민준 회장과 김서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태식 부사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태식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서연의 용기와 이민준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진우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과 이민준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진우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민준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퓨처테크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이민준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민준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태식 부사장이 어떻게 박성철 지배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레스토랑을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진우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진우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연과 이민준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은 최진우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진우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진우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진우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김태식 부사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진우 회장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과 서연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과 서연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퓨처테크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민준과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이민준 회장은 최진우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과 서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 트라우마가 최진우의 마지막 공격에 이용될 것을 우려했다. 어느 날 퓨처테크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진우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퓨처테크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최진우 회장은 언론의 민준과 서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블랙홀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민준과 서연은 퓨처테크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최진우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최진우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민준과 서연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민준과 서연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민준은 서연을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진우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민준과 서연을 보호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진우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최진우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